안녕하십니까. 슬랙슨의 신재영입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드센터 솔루션을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코드센터는 에어갭 환경을 지원하는 AI 코드 어시스트 솔루션입니다. 특히 AI 기반 코드 어시스트는 최근에 나온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 향상되는 생산성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최근 코드 어시스트와 AI에서 말하는 트렌드를 살펴보고 코드센터를 사용할 때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데모를 수행하여 생산성 향상의 폭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내용은 비단 코드센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쿼도 등 슬랙슨에서 취급하는 여러 AI 코드 솔루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성의 폭이 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오늘의 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제시되는 AI 트렌드를 알아보고 한계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활용 방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모 A와 B를 진행하여 생산성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A와 B를 요약하여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키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센터의 특징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센터는 먼저 다양한 AI 모델을 지원합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GPT-5, 제미나이, 클로드 등 기본적인 클라우드를 이용한 AI 모델뿐만 아니라 쿠엔 등 AI 인프라가 갖춰진 환경이라면 별도의 모델을 서빙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IDE 플러그인을 지원합니다. VSC, 인텔리제이 등 다양한 플러그인을 지원하므로 개발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어갭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할 필요 없이 에어갭 환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CP를 통해서 기능을 더욱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센터의 특징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4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AI 환경에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은 에이전틱 모드가 대두되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나올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에이전틱이기 때문에 기존 챗봇과의 차이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봇은 무언가를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 위해서 답변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직접 넣어야 했습니다. 에이전트는 특정 내용을 요청하면 요청하거나 행동하거나 지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이 둘의 작동 방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챗봇은 수동적으로 사용자가 준 정보만을 활용하는 데 반해 에이전트는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목표를 향해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요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챗봇은 사람이 구사하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면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챗봇의 대화 범위는 대화창 안으로 한계가 있지만 에이전트는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외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챗봇은 텍스트나 이미지 형태의 답변을 제공하게 되고 에이전트는 제시한 목표를 완수하게 됩니다. 즉, 코드센터는 특정한 요구사항을 제시해주면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코드로 산출물을 발행하는 에이전틱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지만 혼동하기 쉬운 파라미터와 컨텍스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를 소개할 때 나오는
8빌리언, 70빌리언 같은 숫자는 모델의 규모나 지식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파라미터라고 불리는데요. 사람의 뇌에 비유하자면 지식을 저장하고 연결하는 시냅스의 총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흔히 8빌리언짜리 모델이다, 70빌리언짜리 모델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는 파라미터의 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의 수가 많을수록 모델이 더 방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더 복잡하고 미묘한 수준의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주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혼동하기 쉬운 컨텍스트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컨텍스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모델의 단기 기억력 또는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 크기는 70빌리언과 같은 파라미터의 수치가 아니라 토큰이라는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토큰은 AI가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소개할 때 컨텍스트가 8K다, 128K다 같이 표현합니다. 이 숫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번에 참조할 수 있는 정보의 최대량입니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현재 질문뿐만 아니라 이전 대화 내용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앞서 70빌리언의 파라미터를 박사의 총 지식에 비유를 했다면 이 컨텍스트 윈도우는 그 박사가 눈앞에 펼쳐놓은 책상의 크기나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메모장의 분량과 같습니다. 만약에 컨텍스트가 8kg라면 모델은 현재 대화에서 8000 토큰만큼만 기억하고 응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이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모델은 가장 오래된 앞부분의 대화 내용부터 잊어버리게 됩니다. 즉, 이 컨텍스트가 클수록 AI는 더 긴 문서를 한 번에 요약하거나 아주 긴 대화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답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컨텍스트가 코드 작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드 작업은 추상적인 요구사항을 사용자가 지시해 준다면 AI는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와 문법을 준수하여 일관성 있도록 반영해야 됩니다. 또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설계하고 일관성 있게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코드 컨벤션을 준수해야 된다든지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등의 개인화 요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쌓이고 기억해야 될 배경 지식들이 많아질수록 목표 달성에 복잡한 추론이 요구됩니다. 그러면서 코드가 쌓이면 복잡한 로직이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서들, 즉 컨텍스트를 최대한 많이 눌러 담아야 됩니다. 즉 컨텍스트는 사용자의 요구와 프로젝트의 규모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많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AI 코드 어시스트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AI는 다른 요청들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청에 대해 답변을 보내는 제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생각해야 할 내용이 많다면 중간에 끊고 답변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답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금 소개했듯이 한 세션에 기억할 수 있는 토큰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코드를 전부 한 세션에 제시한다고 해도 일부를 잊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마다 기억이 초기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텍스트를 세션별로 잘 나누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과 동시에 한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 AI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키를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설계, 구현, 테스트로 과정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AI 코드를 사용할 때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수행하신다면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사람이 정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더불어 기술 스택 등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방금 그린 청사진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에서는 유닛 테스트를 생성한다든지 MCP를 통한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여 설계한 대로 구현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각 3개의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구현을 위해서 설계 문서를 생성해야 됩니다. 설계 내용에는 프로그램이 목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테크 스택이 무엇인지, 목표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컨벤션을 정의하여 일관성 있는 코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코드 컨벤션은 흔히들 나오는 ES6, 카멜 케이스 등의 컨벤션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모든 과정을 AI에게 맡기기보다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사람이 정한 뒤에 설계를 맡기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내용은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볼 때 유지보수를 수행할 개발자가 다룰 수 있는 테크 스택을 지정하면 개발 이후의 관점에서 통찰력 있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합니다. 또한 개발할 어플리케이션에 REST API 설계가 필요하다면 요구사항을 명세한 후에 요구사항에 맞는 API 엔드포인트 및 리퀘스트 바디, 리스폰스 등을 설계하여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문서를 토대로 구현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현을 진행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에이전트의 특성을 생각하여 구현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먼저 이그노 파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 파일에 작업에 필요한 불필요한 파일들, 예를 들어 시스템 파일, 민감한 파일, 바이너리 등을 지정하여 활용하면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할 때 불필요한 파일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차지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내용이 컨텍스트에 최대한 포함되기 때문에 목표를 더 정확하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현을 수행할 때에는 설계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설계한 요구사항 문서를 토대로 구현하면 중복되는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요구사항 단위로 AI 대화 세션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높입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 불필요해진 이전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파일들이 컨텍스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구사항 단위의 세션을 끊어서 사용하게 되면 구현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필요한 내용만 기억에 들어가기에 보다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현한 하나의 요구사항은 세션을 마치기 전에 각 작업 내용을 문서로 요약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 내용을 요약하여 저장하면 새로운 세션을 시작하여 새로운 요구사항을 작업할 때 중복 코드의 생성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드의 재사용의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에서는 다양한 확장을 사용하여 AI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어 사용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기능별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성한 함수가 다양한 상황에서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빌드 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설계할 때 유닛 테스트 도구, 예를 들어 JUnit 등을 지정해 둔다면 설계에 맞춘 유닛 테스트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전에 설계할 때 지정한 코드 컨벤션을 준수하는지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정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MCP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며 컨텍스트 7 MCP를 사용하면 라이브러리 등의 공식 문서를 AI가 쉽게 참조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할 때 보다 정확한 요구사항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터미널 명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MCP를 사용하면 프리티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코드 컨벤션을 준수하는지 외부의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 브라우저 MCP를 사용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을 때 실제 빌드, 배포까지 진행한 뒤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UI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예상한 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수행하여 개발을 수행하면 생산성이 얼마나 오를까요? 이번 데모에서는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데모 A와 B를 준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데모 A와 B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데모는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을 목표로 작성합니다. 작성할 어플리케이션은 웹앱인데요. 이 웹앱에서는 유닛 테스트 결과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 결과 내용을 파싱합니다. 여기서 유닛 테스트 툴은 JUnit으로 XML 형태의 파일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싱된 내용은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여 테스트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부로 볼 수 있는 시각화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이를 외부 시스템에 업로드해 시인성을 개선할 수 있는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을 줄까요?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데모를 감상하시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데모 두 개는 각 과정에서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A는 설계 단계부터 AI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줍니다. 이를 기반으로 구현할 때에는 사전에 사람만 알고 있었던 요구사항을 즉흥적으로 제시하여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한 프로그램은 도구 없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B는 방금 제안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전에 사람이 프로젝트의 큰 틀을 지정한 뒤에 설계를 진행하며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행한 설계도를 따라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을 수행한 뒤 MCP 도구를 사용하여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션 1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 제신되는 AI 트렌드에 맞추어 수치에 대한 설명과 한계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까지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세션부터 소개해드린 생산성 향상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효과를 보여주는지 데모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데모A 세션을 맡은 슬랙슨의 이성현입니다. 앞의 세션에 이어서 이번 데모에서는 AI 코딩 도구인 코드센터를 중심으로 명확한 컨텍스트 없이 진행하는 바이브 코딩 진행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을 접하고 트러블 슈팅하는 과정에서 AI가 제 의도와 달리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바이브 코딩에서는 JUnit 결과 파일을 파싱해 시각화하고 이를 그림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줘 라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제 의도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와 리액트를 이용하여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풀스택 결과물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10번 진행한 데모 진행 내역을 보시면 스프링 부트 기반의 웹 또는 파이썬 기반의 CLI로 제안하는 등 매번 사용하는 기술 스택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를 AI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AI는 제 의도를 정확히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에 대해 가장 확률 높은 응답을 추측하여 제안합니다. 이번 개발은 AI가 제안한 여러 방법 중 가장 확률이 높았던 파이썬 기반의 CLI 도구를 선택해서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 시 AI는 플랜처 MD 파일을 통해 AI가 작업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AI가 작성한 plan.md 파일을 확인하면 작업 목록을 나열하고 필요한 기술 스택을 선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가 세운 개발 계획에서는 웹 인터페이스가 선택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에서는 완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과 시각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하였듯이 AI는 사용자의 숨은 의도인 웹 인터페이스가 아닌 CLI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물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시각화 진행한 것이 아니라 AI가 임의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시각화 파일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CLI 결과물이 아닌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일을 업로드하고 결과물 시각화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도하였습니다. 제가 의도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해서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싶어 라는 초기 프롬프트에 없던 요구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AI가 작업한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일을 업로드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트러블 슈팅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AI에게 웹 인터페이스 추가라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없던 요구사항을 추가한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했던 문제는 라이브러리 백엔드 충돌 오류입니다. AI가 웹서버라는 실행 환경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CLI 환경 기준으로 코드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단순히 코딩 버그로 발생한 게 아닌 설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AI가 단순히 파일 업로드 기능만 이해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기술적인 요구 사항만 이해하고 실제 사용 맥락과 파일 업로드 창이 두 번 뜨는 사용자 경험은 고려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와 AI에게 다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AI가 작성한 코드는 겉으로 완성되어 보여도 실제 작동 가능한 코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 선택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남아있지만 웹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확인하였듯이 완성된 프로그램은 부가적인 기능 없이 단일 파일 업로드에 대한 테스트 결과물을 시각화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물에 이어서 다른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개발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통해 앞서 해결되지 못한 파일을 두 번 선택하는 문제를 다시 알려주고 여러 파일 업로드라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에 AI가 진행한 작업을 보면 제가 작성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파일 업로드와 동시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기능이 오작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파일 업로드 오류의 원인은 첫 번째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불일치입니다. AI가 프론트엔드 코드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여러 파일 업로드 요구사항에 맞춰 엔드포인트 이름을 수정하였지만 백엔드의 실제 엔드포인트는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사전에 API 스펙을 명세하고 작업을 시작했다면, 즉 제대로 된 설계가 있었다면 이런 프론트-백 간의 불일치로 인한 디버깅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해결되지 못한 파일을 두 번 선택하는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선택 이벤트와 드래그 앤 드롭 이벤트가 중복 발생한 것이 원인입니다. AI가 파일 입력을 처리하는 전체적인 이벤트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프롬프트를 통해 트러블 슈팅을 진행한 후에 AI가 정상적으로 오류를 인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영상을 통해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발생하였던 파일 업로드 문제는 해결되고 또한 여러 파일 업로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후 정상적으로 결과물까지 다운로드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파일을 두 번 선택해야 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결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개발 우선순위와 시간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추후 개선 사항으로 남겨두고 다른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요구 사항으로 파일을 JPEG 또는 PNG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AI 답변에서 다운로드 형식 옵션을 추가하였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실제 결과물에서 제 요구사항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결과물에서는 웹 인터페이스가 차트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뜨지 않고 JPG 옵션으로 다운로드 하였을 때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러블 슈팅을 진행한 첫 번째 오류는 차트 이미지 404 오류입니다. 웹 인터페이스에서 차트 이미지가 확인되지 않았던 문제는 HTML 템플릿에서 차트 이미지 경로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I가 이미지 생성이라는 출력 결과에만 집중하고 JPG와 PNG 결과 중 어떤 것을 서빙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즉,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론 JPEG 다운로드 오류입니다. AI가 특정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지 않는 파라미터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세부 제약은 인식하지 못하고 코드 패턴만 복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없는 코드 재사용은 개발 속도를 빠르게 보이는 것처럼 진행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는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오류들을 해결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진행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완성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할 때 두 번 선택해야 하는 오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파일 다운로드 옵션 관련하여 발생한 트러블 슈팅 오류는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며 JUnit 테스트 결과를 시각화하고 원하는 포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코드센터를 활용하여 설계 없이 모환 요청으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기존 컨테스트와 충돌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데모 A를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모호한 요청, AI 확률적 추측, AI 기억력 한계, 잦은 오류와 비효율적인 트러블 슈팅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데모 B에서는 설계와 컨테스트를 갖추고 개발을 진행하였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A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랙슨의 이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랙슨의 이준호입니다. 데모 B 세션에서는 코드센터를 통해 대화 형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AI가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구현하는 전 과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AI와 상호작용하며 설계를 하는 부분과 생성한 설계 문서를 바탕으로 정확히 따르고 구현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션은 설계, 구현, 테스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현 목표는 JUnit XML 결과 파일을 업로드 받아서 웹에 시각화하고 각 시각화 결과를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구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엔드는 파이썬과 패스트 API로 구성하고 프론트엔드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바이트로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플레이라이트 MCP를 사용해 통합 UI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AI에게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어센터의 계획 모드에 보낼 프롬프트를 확인하겠습니다. 프롬프트 내용은 JUnit XML 파일을 받아 웹에서 시각화하고 각 시각화 결과를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구현 목표를 작성하고 백엔드 구현에서 프론트엔드 구현, 실행, 그리고 MCP를 이용한 통합 테스트 순으로 작업하라는 명확한 개발 순서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기술 스택을 AI에게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요구사항과 간단한 설계를 전달하면 AI는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에 맞는 자세한 설계를 작성합니다. 계획 모드에서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AI가 설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으면 질문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AI가 UI/UX 형태, 다운로드 방식, 그리고 어떤 차트를 구현할지 등 세부 사항들을 묻고 있습니다. AI의 질문의 응답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제시된 버튼을 눌러 선택하거나 원하는 선택지가 없을 경우 앞서 프롬프트를 입력했던 채팅창에 직접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AI와 함께 구체적인 설계를 완성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계를 마친 후 구현 모드로 전환하여 AI가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디자인 파일의 마크다운 형식의 설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체 아키텍처 및 데이터 흐름부터 시작해서 백엔드 API 명세, XML 스키마 및 XML 파싱 로직, 그리고 프론트엔드의 아키텍처와 상태 관리, 이미지 다운로드 로직까지 문서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AI가 작성한 설계 문서의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처럼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전체 아키텍처부터 분리된 디렉터리 구조, 그리고 사용자 업로드부터 이미지 저장까지 데이터 흐름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디렉터리 구조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단순히 분리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각 폴더 내부의 파일들을 명확한 관시사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자세히 보면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백엔드가 JUnit XML 파일을 받아서 필요한 응답을 추출해 프론트엔드로 전송합니다. 프론트엔드는 전달받은 응답을 바탕으로 대시보드로 시각화한 뒤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전달했던 프롬프트가 적용되어 설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모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설계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엔드의 상세한 설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JUnit 파일을 업로드 받아서 분석하는 API 명세서와 응답 예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싱 절차까지 AI가 설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히 파싱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AI는 먼저 지정한 XML 라이브러리를 통해 XML을 파싱하고 테스트 스위트 노드에서 테스트, 페일러스 같은 속성을 추출합니다. 그 후 테스트 케이스 노드에서 개별 테스트 케이스 정보를 추출하는 구체적인 로직을 설계했습니다. 잠시 후 구현 파트에서 AI가 지금 보시는 이 설계도와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 코드를 생성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의 상세한 설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본 API 응답대로 테스트 리졸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서 결과를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앞서 정의한 백엔드 API 엔드포인트를 호출해서 대시보드의 차트를 렌더링하는 데이터 흐름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대시보드 이미지 다운로드 로직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설계 단계에서 설계한 문서대로 코드를 구현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AI가 백엔드를 구현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메인 파일을 작성하는 영상입니다. 메인 파일에는 앞서 설계했던 그대로 Parse API를 사용해서 파일을 받는 API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JUnit 파서를 통해서 XML 파일들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반환하도록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메인 파일에서 호출했던 JUnit XML 파서의 핵심 로직입니다. 앞서 7페이지 설계 문서에 파싱 절차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XML의 이 트리 파서를 통해서 XML을 파싱합니다. 다음으로 루트 요소로부터 테스트 스위트를 가져오고 우측 그림의 함수를 통해 앞서 설계한 대로 테스트, 페일러스 등의 속성을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파싱해서 개별 테스트 케이스 정보를 추출합니다. 앞서 설계한 설계 문서를 바탕으로 정확히 AI가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구현입니다. 코드센터가 앞서 설계했던 대로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API 호출 로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계에서 정의했던 상태 관련 테스트 리졸트 타입스크립트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백엔드의 응답 JSON 설계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측의 로직을 보면 파일을 백엔드의 API 엔드포인트로 전송해 호출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의한 엔드포인트로 정확하게 작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렉터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설계 문서에 작성된 디렉터리 구조이고 우측은 실제로 구현된 디렉터리 구조입니다. 백엔드 폴더와 샘플스 폴더, 디자인 설계 문서, 그리고 프론트엔드의 컴포넌트와 서비스까지 모든 디렉터리와 파일의 설계도를 따라서 구현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단계는 플레이라이트 MCP를 활용해 통합 UI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라이트는 웹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로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고 플레이라이트 MCP는 그런 도구를 AI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AI는 코드센터를 통해서 플레이라이트 MC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파일 업로드, 대시보드의 차트 작성, 이미지 다운로드 과정을 MCP를 통해 브라우저를 조작해서 UI 통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AI가 테스트하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AI가 MCP를 통해 브라우저를 열어서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고 실제로 샘플 파일 3개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가 파일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가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PNG, JPG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가 설계대로 코드를 잘 구현해서 제대로 된 API를 호출하고 분석해 오류 없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앞서 테스트 단계에서 다운로드한 대시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요약, 테스트 결과 분포, 테스트 스위트별 테스트 수, 테스트 실행 시간 등 설계 단계에서 정의했던 모든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가 설계 문서를 정확히 반영해 오류 없이 구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CP를 통해 UI 테스트까지 자동으로 수행된 점은 단순한 코드 생성 수준을 넘어 전체 테스트 프로세스가 완전히 자동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설계 단계까지만 AI와 상호작용했으며 이후 구현과 테스트 전 과정은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설계 기반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AI와 설계를 먼저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AI가 작성한 설계 문서는 그 자체로도 완성도 높은 기술 문서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AI는 이 설계에 일치하도록 구현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설계와 동일하게 구현하다 보니 발생하는 오류가 최소화됩니다. 네 번째로 사용자의 의도와 같은 상세한 설계 문서는 문서를 바탕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거나 다시 수정하는 인적 개입 역시 최소화됩니다. 이상으로 데모 B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랙슨의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개의 세션을 거쳐서 데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을까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를 수치름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 짚어드린 생산성 향상의 키로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설계, 구현, 테스트입니다. AI를 통한 코드 어시스트를 받을 때에는 이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면 AI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드리고자 2개의 대비되는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2개의 세션을 보셨다시피 이러한 차이점을 갖고 데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데모 A에서는 즉흥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코드센터가 해당 요구사항만을 바로 구현을 수행하였습니다. 코드센터의 기본 기능인 플랜 모드를 통해 자동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실제 구현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였고 이마저도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 오류는 API의 엔드포인트가 제대로 설계되었고 이 내용이 제대로 공유가 되었다면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 단순한 엔드포인트 위치의 오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오류를 고치고 테스트를 하고 또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과정의 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 반복 횟수는 적은 편이었으나 규모가 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는 비효율성이 더욱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데모 B에서는
사람이 프로젝트의 큰 틀을 정했습니다. 특히 테크 스택을 정하고 시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API 엔드포인트 스펙을 정의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설계 덕분에 백엔드, 프론트엔드의 테크 스택이 다르고 개발 시 대화 섹션이 다르다는 복잡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현 후에는 MCP와 웹 브라우저 등을 연동하여 자동화 브라우저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한 뒤에도 AI가 자동으로 열어보고 UI가 잘 표시되는지, 요구사항에 따라 잘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작은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수정하여 각 단계를 한 번만 거쳐서 완성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이 두 개의 데모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 수행을 위해서 총 3개의 정량적 수치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과정에서 AI에 요청한 횟수입니다. 이는 적을수록 자율적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사용한 토큰의 수입니다. 이는 적을수록 AI가 읽거나 표출할 데이터가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현에 걸린 시간입니다. 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짧을수록 빠르게 목표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데모 A의 수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A에서는 구현하기 위해서 총 57번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용한 토큰은 약 300만 토큰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데 총 6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모 B의 수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B에서는 구현하기 위해서 총 44번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용한 토큰의 수는 약 200만 토큰가량입니다. 그리고 구현하는데 총 2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수치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요청수가 13번 감소하여 AI가 명사된 문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요구사항을 제대로 구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요된 시간이 절반 이상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구현을 계속 수행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피드백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은 점과 더불어 명확한 요구사항을 명세로 불필요한 탐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시기에는 시간이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코드센터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 프로젝트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한 토큰의 수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때 에어갭 AI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이상 AI 모델을 클라우드 API를 통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AI 모델의 과금 모델이 토큰 단위임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현재는 약 90만 토큰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는 이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용의 관점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팀 단위로 도구를 도입을 하였을 때 토큰 단위로 또는 호출 횟수를 기반으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사용하게 되시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을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드센터를 비롯한 AI 코드 어시스트를 사용했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